새벽의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마을 골목. 불빛 하나가 어둠을 깨우며 켜진다. 낡은 간판엔 진수상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불빛, 그리고 같은 사람. 정육점 주인 김진수는 늘 그 시간에 칼을 들었다. 도마 위의 고기가 반듯하게 잘려나가고 형광등 아래에서 붉은 빛이 반사된다. 그때 골목 끝에서 낡은 트럭이 천천히 들어온다. 차 문이 열리고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노인이 내린다. 그는 말이 적고 눈빛이 고요하다. 가게 문을 열며 조용히 말한다. 돼지고기 100kg, 오늘도 부탁하네. 김진수는 잠시 칼을 멈춘다. 돼지고기 100kg. 오늘도 부탁하네. 식당도 안 하는 사람이 혼자 사는 노인이 매일 100kg라니. 그는 웃으며 물었지만 마음속엔 작은 물음표가 생겼다. 혹시 식당 하세요? 요즘은 고기를 많이 사시네요. 돼지고기 100kg. 노인은 짧게 오늘도 부탁하네. 대답했다. 그냥 제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었다. 돼지고기 김진수는 고기를 상자에 담아 트럭 짐칸에 실어주며 말했다. 오늘도 많으시네요. 조심히 가세요. 트럭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붉은 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김진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매일 100kg라 어디다 쓰는 걸까? 그 한마디가 그날부터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매일 같은 새벽 같은 주문. 돼지고기 100kg. 그 말은 이제 김진수에게 이상한 주문처럼 들렸다. 그는 수첩을 펴고 날짜를 적기 시작했다. 2월 10일 100kg. 2월 11일 100kg. 며칠이 지나자 페이지가 고기 무게로 채워졌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말, 같은 표정이었다. 김진수는 물었다. 요즘 고기값도 많이 올랐는데 부담 안 되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다. 돈은 쓰려고 있는 거지요. 그 대답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고기를 다 포장해주고도 김진수는 계속 그를 바라봤다. 트럭 짐칸에 고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노인은 똑같은 말로 작별을 대신했다. 내일도 이 시간쯤 올게요. 문이 닫히고 트럭이 떠난다.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김진수의 시선은 따라간다. 호기심이 이제는 불안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불안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더 커졌다. 그 노인 매일 고기를 100kg나 산다던데. 혼자 사는 사람이라며? 혹시 고기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김진수는 손을 멈췄다. 도마 위에 칼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설마요, 그분이 그런 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마을의 소문은 파도처럼 퍼지고 김진수의 머릿속엔 점점 하나의 의심이 자라났다. 밤이 되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탁자 위엔 계산기와 장부 그리고 영수증 뭉치가 흩어져 있었다. 그중 한 장 박철수 돼지고기 100kg 현금 결제. 그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창밖으로 트럭 소리가 들렸다. 그 시간은 밤 11시. 그는 커튼을 젖히고 바라봤다. 트럭이 마을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산 쪽으로. 김진수는 코트를 걸치며 신발을 신으려다 멈췄다. 이게 그냥 오지랖인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는 문을 열고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 속 트럭의 붉은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다. 그는 멀찍이 그 불빛을 따라 걷다가 멈췄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산으로 가는 고기라 그게 무슨 말이지?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이제 더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파출소로 향했다. 낮은 건물의 문을 열자 책상 뒤에서 한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진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 손에 쥔 영수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제 가게에 와서 돼지고기 100kg를 사갑니다.
혼자 사는 노인인데 행선지도 모르고 항상 현금으로만 결제합니다. 형사의 펜이 잠시 멈췄다. 100킬로요? 매일요?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루도 빠짐없이요. 형사가 이름을 묻자 김진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박철수라는 분입니다. 형사는 메모를 덮고 말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 저희가 같이 보죠. 김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마음이 편해지겠네요. 파출소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손엔 신고 접수서 피신고인 박철수. 그 종이를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잘하는 걸까? 그때 멀리서 낯익은 트럭 한 대가 언덕길을 내려왔다. 운전석 안에 박철수가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김진수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인사에 김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트럭이 지나가며 붉은 미등이 서서히 멀어진다.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김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의심이 마음을 완전히 잠식한 채로.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내일 새벽 자신이 보게 될 그 장면이 평생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새벽 김 사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낡은 트럭의 붉은 미등이 떠올랐습니다. 산으로 가는 고기라 그게 무슨 뜻이지? 그 의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안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 정 형사와 함께 김 사장은 트럭을 뒤따라가기로 합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정육점에 불이 켜지고 익숙한 엔진 소리가 골목 끝을 스칩니다. 김 사장은 심호흡을 한 뒤 형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겁니다. 매일 오는 그 트럭. 트럭은 천천히 움직였고 그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안개가 짙은 산길, 낡은 트럭의 붉은 미등이 어둠 속을 찢듯 깜빡입니다. 정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할 수 있으니 너무 가까이 붙지 맙시다.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마을을 벗어나 산을 향해 점점 깊숙이 들어갑니다. 길은 비포장도로로 바뀌고 양옆으론 오래된 나무들이 어둡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트럭은 한 허름한 폐교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철문, 붉게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약한 웃음소리. 정 형사가 눈짓합니다. 조용히 가보시죠.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김 사장은 숨을 죽인 채 그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노숙인과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벽에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불판 위에는 김 사장이 그 새벽에 썰어준 고기가 지글지글 익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굽고 있는 사람. 바로 박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엔 오래된 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팔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삼겹살이요. 얼마 만에 이렇게 고기 먹는 거냐, 하하. 그는 아이처럼 웃으며 노인들과 장애인들에게 직접 고기를 나눠줍니다. 고기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따뜻한 김. 그 공간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분 그런 분이 아니었네요. 김 사장은 문턱에 기대 앉았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100kg의 고기를 사가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묵묵히 불판 위에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고프면 마음이 시려워요. 그냥 그거 덜어주는 일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사장은 매일 새벽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고기를 나르고 상을 차리고 밥을 퍼주며 박 노인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사장은 불판 옆에서 박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상처, 그리고 오래된 화상 자국. 김 사장, 이 손 다 그 일 때문에 생긴 겁니까? 박 노인, 글쎄요. 살다 보면 손도 마음도 다 데이죠. 그래도 또 써야죠. 손이든 마음이든 쓸모가 있을 때까지. 그 한마디에 김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박 노인은 김 사장에게 한 부탁을 합니다. 혹시 다음 주부터는 고기를 조금 더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 사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요? 박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김 사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김 사장은 처음으로 고기를 써는 일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노인과 김 사장은 매일 그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의 밥상 위에는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기억이, 사죄와 위로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산속 급식소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는 곳이면 돼요. 사람이 배부르면 그게 제일 좋은 이름이죠. 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사장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사람의 밥을 봤다.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밥을. 그 글씨 위로 박 노인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사장은 더 이상 그 노인을 수상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박 노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그리고 가장 배고픈 이들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는 거지요. 그날 이후 김 사장은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에서 그는 사람의 향기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